엄마, 나 TV에서 들었는데 들기름도 많이 먹으면 안 된대. 진짜야? 안녕하세요. 건강멘토 장박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고 몸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특히 들기름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아니 건강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냉장고에 하나쯤은 꼭 구비해두고 계실 만한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소한 맛과 향은 물론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다는 들기름도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기름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들기름이라도 정확한 지식 없이 섭취하게 되면 기대했던 건강 효과는커녕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들기름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깝다고 계속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보관을 잘못해서 이미 산패된 들기름을 모르고 섭취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들기름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진짜 우리 몸에 이로운 들기름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기름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들기름의 엄청난 효능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하고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장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기름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식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귀한 식재료입니다. 단순한 식용유를 넘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죠. 특히 들기름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레산 ALA 형태로 존재하며 그 함량이 무려 60%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다른 식물성 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속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다양한 생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혈액의 점성을 줄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좁히는 주범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을 막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우리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들기름이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혈관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들기름 속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뇌 건강에도 필수적인 영양소로 손꼽힙니다.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자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에 관여하여 인지 기능 향상, 기억력 증진, 학습 능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은 물론 노년층의 치매 예방과 뇌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도 들기름은 아주 훌륭한 식품이자 천연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속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기미, 주근깨, 잡티와 같은 색소 침착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가꾸는 데 기여합니다. 더욱이 들기름은 뛰어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아토피나 피부염,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염증 완화와 증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천연 보습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도 들기름 속 알파 리놀렌산이 효과가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맥의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환절기마다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발 건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모발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머리카락을 더욱 튼튼하고 윤기 있게 가꿀 수 있으며 건조한 두피와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여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새치나 흰머리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다방면으로 기여하는 그야말로 슈퍼푸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로즈마린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들기름, 정말 만능 오일처럼 느껴지시죠? 마치 질병을 치료하는 만능 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들기름이라도 잘못 섭취하거나 보관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약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옛말처럼 들기름 역시 올바른 지식 없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기름의 부작용과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장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기름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들기름의 특성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얼굴이나 손발에 땀을 많이 흘리는 열성 체질인 분들이 들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소화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거나 복통, 메스꺼움 심한 경우 배탈이나 설사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특히 섭취량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의사항은 바로 산패된 들기름의 위험성입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롭지만 동시에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의 특성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 열, 공기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란 기름이 산소와 반응하여 변질되는 화학적 현상을 말하는데 이렇게 산패된 들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 변형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과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최상급의 들기름도 산패되면 유익한 성분은 사라지고 유해 물질만 남게 되어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도 상하면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산패를 막고 들기름의 건강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산패를 막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올바른 보관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 실온이나 햇볕이 드는 곳에 두는 것은 산패를 자초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들기름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빛에 의한 산패를 막기 위해 투명한 병보다는 빛을 차단해주는 갈색 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매하신 들기름이 투명한 병에 담겨 있다면 신문지나 은박포일 등으로 병 전체를 감싸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기름은 개봉 후에는 공기와의 접촉이 시작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냉장 보관을 잘해도 병을 여닫으면서 공기와의 접촉이 계속되면 산패는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용량을 한 번에 구매하기보다는 소용량을 자주 구매하여 신선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조언합니다. 들기름은 참기름에 비해 산패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정 섭취량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듯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섭취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보통 하루 2에서 3g, 즉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가 성인에게 적당하다고 권장합니다. 이보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소화, 장애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도 이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한 스푼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들기름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 즉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들기름이 특정 약물의 흡수나 효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 희석 효과를 강화하여 출혈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만성질환, 예를 들어 간 질환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 들기름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자가 진단이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들기름의 조리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에 매우 약합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인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높은 온도로 가열할 경우 쉽게 파괴되어 그 효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패가 가속화되어 유해 물질이 생성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침에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어 고소한 풍미를 더하는 등 최대한 열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잡채나 비빔밥,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거나 구운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가열해야 할 상황이라면 낮은 온도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장시간 튀기거나 볶는 요리에는 들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소한 풍미를 위해 들기름을 꼭 쓰고 싶다면 요리가 거의 완성되어 불을 끄기 직전 또는 불을 끈 후에 마지막으로 소량만 둘러주는 것이 들기름의 유익한 성분을 보존하면서 풍미를 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올바르게 알고 섭취하고 보관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면 오히려 기대했던 건강 효과는커녕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들기름은 빛과 열,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여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며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가급적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에 오래된 들기름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아깝고 비싸게 구매한 들기름이라 할지라도 이미 산패가 진행된 들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새로운 들기름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으로 구매하여 신선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의 색깔이 어두운 갈색이나 불투명한 것을 선택하거나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된 제품을 고르는 것도 산패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수많은 식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품이든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옛말처럼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거나 맹신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기름과 같은 좋은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들기름에 대한 장 박사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과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기름 제대로 알고 먹으면 분명 우리 몸에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습관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멘토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